ADHD든 TK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ADHD는 잘 낫는 병이고 틱은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병이고요. 대부분 그냥 가세요. 다시 약을 안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스스로 큰다. 우리 아이를 믿어주자. 유쾌한 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 교육열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좀 사회성 고민을 또 많이들 하시고,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아이 좀 사회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화제의 드라마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시 교수님도 잘 보고 계시다고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제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인데요. 요즘 관심 많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네. 변호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우영우 사화에서 보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내 우영우가 굉장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뭐 교무실과 수의실로 피해 다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보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어려워하고 괴롭힘 당하거나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랬고요. 근데 사실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우영우가 고래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사실은 친구를 사귀고 싶고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영우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그 자폐 스펙트럼 이 정보가 너무 많아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굉장히 그 증상도 다르고 네. 심각도도 다르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영유아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맞춤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고 네. 뭔가를 전달하는 느낌,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느낌, 뭐 이름을 불러서 잘 쳐다보고 뭐 엄마한테 들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이하고 별로 들지 않으면 그러면 꼭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가 늦건 인지가 늦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사회성 발달이 늦건 모든 발달의 문제는 병원에 빨리 가면,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개입을 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5세 이전과 이후에 예후가 굉장히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5세까지 뭐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아이의 인지나 언어나 사회성이 좋아지면 이후에 그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로 우영우처럼 혹은 우영우보다 더 좋게 기능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그런 획기적으로 빠른 발달은 좀 어렵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오히려 엄마가 한번 확인하고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아이랑 편하게 놀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할 때는 내 불안 때문에 아이랑 잘 못 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불안할 때는 한번 전문가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망설이는 거는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 키울 때도 조금 다르니까요. 매우 다릅니다. 네. 그래서도 많이들 망설이잖아요. 네, 네. 막 말문이 늦게 트이는 네. 것부터 해서 네. 그냥 때 되면 돼, 막 이렇게들 말씀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걸 텐데요. 그 말문이 느린 아이들, 이 말이 느린 것을 언제까지 좀 기다렸다가 병원을 가야 될지가 궁금하다는 질문도 들어왔어요. 네. 말이 늦은 아이들 병원에 꼭 가봐야 되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눈 맞춤이나 어떤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동기라 그럴까 욕구가 아이가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아이들 중에서 말은 늦지만 말귀는 잘 알아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어머님들 애들 기저귀 갈고 나면 기저귀 뚫때 말아가지고 쓸 때 갖다 버려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못할 때 뭔가 시키는 건 늘 시키는 건데도 잘 못할 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또 아이들이 뭔가 느리면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느린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나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걸 알아요. 요즘에 어린이집 일찍들 가시잖아요. 가면 자기만 말을 못해서 자기만 뭐를 못해서 좀 애가 주눅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줄 때는 말을 꼭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언어 자체는 24개월까지 엄마, 아빠, 밥, 물 이런 단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세돌 36개월까지 밥 줘, 뭐 물 줘 이런 문장을 말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 요즘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ADHD 그리고 틱장애 이런 얘기들 굉장히 이제 많이 주변에서 이제 흔하게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이 하세요. 저희 독자 사연으로도 들어왔는데 ADHD 그다음에 틱장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DHD든 틱이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ADHD는 잘 낫는 병이고 치료도 잘 되는 약도 있고요. ADHD는 이제 우리 뇌 중에서 전두엽 중에서 여기 바깥쪽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늦어서 생긴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다는 건 언젠가 따라잡는다는 거죠. 치료를 잘 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주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거나 혹은 엄마가 뭘 시켰는데 자꾸 잘 못하니까 엄마가 혼을 많이 내게 돼서 엄마 관계가 나빠지거나 혹은 또래 관계에서도 뭐 특히 이제 여자애들은 3, 4학년만 되면요. 그 여자애들의 대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데 얘는 얘랑 말하고 얘는 얘랑 말하는데 서로 다른 주제로 말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자애들이 이런 대화에서 좀 어려워질 때 자꾸 소외가 됩니다. 남자애들은 이제 툭툭 치고 다니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ADHD 약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써 있는데 다행히 ADHD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무서운 약은요. 그냥 약은 잘 먹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콩팥이 망가지거나 간이 안 좋아지거나. 근데 ADHD 약은 먹으면 ADHD 증상이 잘 조절되고 그 약은 반드시 끊는 약이다.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그 틱장애도 굉장해 흔하다고 이제 말씀을 맞아요. 주셔가지고요. 근데 틱은 사실은 더 가벼운 그러니까 틱장애가 이게 눈에 굉장히 많이 띄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눈을 깜빡거리고 막 어깨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뛰어오세요. 그리고 뛰어오실 때 어머님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세요. 그런데 틱은 사실은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병이고요. 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발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어서 이상한 거 아니고 늦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될 근육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 근육이 튀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고 뭐 성대 근육이 튀면 이렇게 기침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조금 심해졌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요. 사춘기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틱도 마찬가지로 잘 낫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틱을 약을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때가 되면 좋아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은 가능하면 안 주고 좀 아이가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렇지만 틱 때문에 뭐 아이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근육이 아프다거나 친구들이 좀 지적을 한다거나 뭐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하면 약을 먹으면 좀 잘 낫는 편이어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튀기는 어머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시고 왜냐면 엄마들이 이게 튀김 보이는데 네. 말은 또 하면 안 된다고 다들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괜찮다고 말씀 듣고 가시면 마음이 많이 네. 편해지셔서 네. 대부분 그냥 가세요. 다시 예약을 안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구나. 네, 튀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눈에 많이 띄니까 혹시나 이제 네. 우리 아이 또는 다른 아이가 그렇게 보일 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조심스럽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다행이네요.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 맞아요. 이렇게 좀 편해지셨으면 내려왔을 것 좋겠다는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좀 사회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네. 맺는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왔던 최초의 누군가와의 관계. 네. 엄마 네. 혹은 뭐 아빠 네. 혹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잘 짚어주고 이랬던 경우에는 아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네. 짚어주고 이해하는 능력이 자라게 되는 것이어서 그런 어떤 첫 번째 내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 네. 혹은 뭐 초반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하고의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패턴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것이 그런 사회성의 어떤 기본이 됩니다. 네. 코로나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10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시기 보내는 아이들, 학교 생활 적응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애들마다 다 미치는 영향이 되게 다른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 시절에 뭐 되게 좋았다는 아이들도 많이 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원래 사회적 불안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런 어떤 학교 환경이나 이런 데 스트레스가 많았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1, 중2 뭔가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많이 있는 어떤 시기를 코로나 시기 학교에 안 가서 되게 평안하게 보냈다는 네.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면서 뭔가 묵혀져 있었던 문제들이 최근에 갑자기 이제 전면 등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엄마들도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네. 되고 또 병원에 데려오고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이미 알아서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를 초대한다거나 네. 야외에서 좀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네. 이런 걸 이제 플레이데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놀이 시간, 즐거운 친구와의 놀이 시간 이런 거를 많이 가지셨던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지금 아이가 만약에 뭔가 최근에 또래하고 관계 어렵다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는 저는 엄마가 이런 플레이데이트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대1의 친구 놀이 시간이 왜냐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끄럼 타거나 약간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려워요. 근데 1대1로 놀이를 많이 해서 어떤 아이랑 관계가 좋아지면 이 아이가 있는 그 학교에서는 조금 더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그 플레이데이트 할 때 처음에는 특히 저학년일수록 한 명씩 초대하라고 해요. 근데 한 명을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좀 아이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뭐 3, 4명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친구를 가지는 것들이 초등학교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 때에 이제 밖에서 애들 많이 못 만나게 되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굉장히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게임,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저는 요즘은 사실 그거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긴 그거는 한데요. 정말 모든 엄마들의 거기다가 지금 줌 수업을 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컴퓨터, 패드, 태블릿 PC,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되어 됐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이 그것은 다 문제고요. 네. 제가 단호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디어인데요. 네. 미디어는 정말 그 빨리 따라잡아 정상으로 돌아가요. 미디어는 좀 단호하게 좀 해야 되겠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
미디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네.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끊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기로 마음 먹은 뭐 1시간 네. 하기로 했으면 1시간 됐을 때 끊느냐 못 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 거예요. 주로 이제 끌 때 싸우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초반에 시간은 미디어는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네가 끄는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시간 딱 정했으면 그 시간에 네가 끄면 그 다음날 할 수 있고 네가 못 끄면 그 다음날 못한다. 자기가 잘 끄면 또 잘 할 수 있게 네. 되고 잘 못 끄면 좀 네. 박탈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편안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이 또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이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괴롭힘, 따돌림 이런 게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되게 절친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얘가 그때 내가 했었던 말을 다른 애들한테 하고 다녀서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모든 교실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절친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아이들의 교실에서 꼭 단짝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으면 꼭 절친이 없어도 오히려 혼자서도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왜냐하면 그런 그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자꾸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그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꾸 애들에게 잘 지내려고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쉬는 시간에 재밌게 잘 놀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그런 아이들이랑 더 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연애할 때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서 자기가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구가 잘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학교가 아이들한테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꼭 혼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씩씩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아이는 또 자기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사춘기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보다 소통하기가 더 힘들다고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면 맨날 모른다고 얘기하고 뭐 할래 해도 몰라 그러고 정말 이 모르쇠 몰라병에 걸린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사춘기야말로 정말 부모들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집 아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숙비는 어떡하죠? 세상이지 뭐. 뭔가를 내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가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잘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책에 그 청소년기를 쓰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두 가지 써주셨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청소년기의 자녀가 부모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슨 침대 아시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침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아이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의 마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뇌도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뇌도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공부는 또 되게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자기도 자기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때예요. 그래서 뭐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한테도 막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좀 받아주는 아유 내가 힘들었구나. 뭐 우리 사실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애가 우리한테 어쩌라고 할 때 우리한테 어쩌라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뭔가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거를 그냥 같이 견뎌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 사춘기 꼭 지나갑니다. 지나가기를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또 유태한 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도 그렇죠. 하는데 정말 사회성의 그 결정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회성을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때 가르쳐야 어떻게 할지. 하면 될까. 그래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그 이제 육아 사실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발달 느리면 엄마들 너무 많이 고생하고 진짜 맞아요. 혼자 네, 많이 네. 울거든요. 그런 분들께 좀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드세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오세요. 그런 어머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만큼 자란 것은 다 어머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